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택배를 둘러싼 분쟁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연말 연시, 소비자와 택배사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영업소에 들어온 한 남성이 사무실 집기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곧바로 책상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연이어 때립니다. 다른 직원이 남성을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고객에게 보낸 물건이 예정보다 늦게 배송된 것을 두고 벌인 승강이가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당일 배송은 안 됐지만 여건상에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송을 못 해주겠다. 네, 저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악성 고객이 와가지고 막 뭐 짜증난다든지 그런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만여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여건상의 인도일은 물건을 맡긴 날부터 2일 이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말에는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배송 예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꼼꼼히 기재하는 것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특산물 택배라든지 김장 택배, 귀중품 택배 등과 같이 서비스가 다양하니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점에 직접 항의하는 것보다는 고객센터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민원을 접수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경찰이 금지했던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허용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선 2천여 명이 상경할 예정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과 민주노총 전남본부에 따르면 오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전남 지역 농민과 노조원 등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4일 1차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보성 지역 농민 백남기 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여수 지역의 3분기 경제활동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분석한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여수 지역 산업단지 생산액은 17조 7,376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5%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5%나 줄었습니다. 지역의 어획 위판 실적은 7,75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7% 증가했지만 위판액은 314억 3천여만 원으로 15.8% 줄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여수산단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의 중국 자금률 상승으로 수출 물량이 줄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단가 하락으로 매출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대 법안 가운데는 기간제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인데요. 서름을 연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손정근 기자입니다. 국내 통신회사에서 5년째 인터넷 설치와 AS 업무를 맡고 있는 41살 김호 씨. 점심 더 걸러가며 일하기 일쑤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월급이 깎이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더니 회사의 횡포는 더 은밀해졌습니다. 해고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일감을 줍니다. 그래서 부당노동이라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또 조합원들 간에 이간질도 시키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선생님으로 일하는 김모 선생님은 학교 측으로부터 무보수로 일해달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들쭉날쭉한 월급도 괴롭지만 연말만 되면 재계약 문제로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현실이 가장 힘듭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고용 승계 있잖아요. 그것이 불안해요. 작년에도 엄청 불안해서 저희들이 신용자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자꾸 재계약 들어가는데 저희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올 들어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75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임금체불 등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었고 산업재해, 징계 해고 등의 순으로 상담이 많았습니다. 비정규직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리 찾기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상당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모두 25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지리한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은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소득 격차도 큰데요. 이런 현실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평균 근속기간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 2015년 8월 현재 광주 전남 지역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7.4%입니다. 전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부산 경남과 비교해서 8%포인트가 전국 평균보다도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지역 내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 지역의 진위 계수는 0.464로 인천, 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위 계수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저희는 다 계약직이니까 다 옮겨 다니고 결국은 다 광주 떠나시더라고요, 선배님들도. 전문가들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계소득이 낮게 되면 이런 선순환이 오히려 악순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역 경기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광주 전남은 전체 가계 대출에서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양 LF 아울렛이 행정소송 패소로 개장 연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과 전라남도는 애초 내년 3월 개장 예정이던 광양 LF 아울렛을 박람회장과 연계한 관광 코스로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0여 척의 크루즈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소송 패소로 LF 아울렛의 내년 3월 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그동안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어 명품 매장이 인근에 있는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청렴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부패방지 국민운동 전남총연맹은 어제 순천에서 발대식을 갖고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게 청렴인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남총연맹은 앞으로 각 기관과 단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증명서 수수료 1억여 원을 횡령한 순천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순천시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공금 1억 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순천시 8급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전남도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했습니다. 순천시는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고려해 징계 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당시 해당 부서 업무 담당 3명과 과장 3명은 각각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과 훈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 열린 해양항만 활력추진단 회의에서 광양항 물동량 확대를 위해 서측 항만 배후 당지 농수산물의 냉동, 냉장 물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광양만권 종합물류 지식지원센터 건립 등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8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